제가 진짜 나이 30 넘어서 이런 일로 얼굴 붉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저는 왜 욕을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로 왜 어머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본인부터 똑바로 해야죠. 어머님이 하도 엉망진창 막무가내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신우까지 어머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인연 끊고 남남으로 지냈으면 좋았을걸. 그놈의 핏줄이라는 게 뭔지 모질게 대하지 못하고 배려를 해줬다가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많이 겪어보진 못했지만 정말 성격이 이상합니다. 혼자서 아무 때나 화를 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웃고 농담하고 처음 봤을 때는 70연세의 치매라도 걸리신 줄 알았어요. 대화를 조금 나눠보면 문제는 더욱 심해지는데 어머님은 한 주제로 오래 대화를 못하고 횡설수설하시고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며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도 시댁은 자주 찾아가지 않았고 남편 역시도 엄마를 안 보고 살자고 할 정도였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을 질려서 떠나게 만듭니다. 시댁에는 남편 밑으로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가 20살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더는 참고 못 살겠다며 어머님과 이혼하시고 저희 남편과 신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지원만 해주셨어요. 남편과 신우도 어머님을 정말 싫어하지만 자식들까지 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어머님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끔 찾아뵙고 연락도 종종 하면서 최소한의 자식 노릇은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저희도 가끔 안부 전화나 드리고 남편이 용돈 보내드리는 정도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댁은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차로 1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약간 시골에 살고 계셨어요. 전부 다 농사짓고 사는 시골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면으로 구분되고 실제로 어머님 댁 주변에도 농과 밭이 많이 있는 곳이었죠. 문제는 어머님 댁과 그 주변 일대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었으니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을 어디로 모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저도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집으로 데려오라 했고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싫어하면 싫어했지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사는 걸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신우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도 버거운 원룸에서 사느라 어머님과 같이 지내기엔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방법은 저희 집뿐이었죠. 집에 방이 2개라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적당히 정리하고 매트리스 하나 깔아서 어머님이 당분간 지내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예전 학창시절 때부터 어머님에게 많이 체벌을 당하면서 컸다고 해요. 학교에서 보는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100점을 맞으라고 했으며 하나 틀릴 때마다 손바닥을 맞거나 종아리를 맞는 일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자식 교육에 큰 뜻이 있어서 학원을 열심히 보내주시거나 같이 공부를 봐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100점을 맞으라고만 했대요.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고등학교를 끝까지 마치지도 못해서 최종 학력은 중졸이라는 게 조금 우스운 일이었죠. 아무튼 어머님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분이었고 뚜렷한 본인의 교육관도 없이 무작정 엄하게 혼내기만 했기 때문에 남편과 신우는 어머님에게 어떠한 정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전에 신우가 중학교 다닐 때 집안의 통금을 어기고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와서 신우의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자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어머님을 뜯어 말렸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가위에 손가락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가서 12바늘을 꿰매게 됐고 지금도 남편의 왼손에는 그때의 상처가 흉으로 남아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한 달 지내시겠다고 짐을 싸서 들어오셨을 때도 남편은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일단 다른 방법이 없으니 마지못해 짐 푸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그 뒤로 좁은 집에 어머님까지 같이 지내게 되면서 서로 짜증내고 투닥거리는 일이 늘어났지만 딱 길어야 한 달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엔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짜증내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어머님의 잔소리를 전부 무시하고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본인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자 그 뒤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빨래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무리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라지만 색깔별로 구별해서 빨고 수건은 한 번씩 삶아야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저를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하셨고 오늘 했던 이야기가 내일이 되면 180도 달라지는 등 정말 참고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자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대신해 준 적도 있는데 그래봤자 그때뿐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도로아미타불이었어요. 한 번은 아침에 먹었던 반찬을 제가 회사에서 조금 늦게 퇴근하고 도저히 저녁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 밥상에 똑같이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숟가락을 방바닥에 집어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 대신 너무 크게 격분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했죠. 어머님은 이 밤에 자기가 가길 어딜 가냐며 자기 집에는 지금 물도 안 나오는데 늙고 병든 부모를 내다버리면 벌 받는다며 한술 더 뜨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고 문제는 바로 어제 아침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하루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쉬는 날이니 엄마 모시고 나가서 아침 점심 전부 해결할 테니까 저는 아침부터 밥하지 말고 저 혼자만 대충 챙겨 먹고 출근하라고 했어요. 원래 저는 점심 저녁은 몰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하루가 굴러가는 사람입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를 먼저 하고 원래 같으면 국도 하나 끓이고 반찬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그날은 저 혼자 대충 먹으면 되는 날이니 이것저것 만들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서 비엔나 소세지 몇 개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고 김치만 꺼내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7시 반이 넘어서 아침밥을 먹기 위해 일어나시는데 그날따라 음식 냄새 때문인지 일찍 일어나서 거실 겸 주방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달려와서는 야, 너는 뭘 혼자 그렇게 처먹고 있어? 네 남편이랑 시애미는 밤새 쫄쫄 굶었는데 이젠 밥 차려주기도 싫어서 그러냐? 하고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 하나도 없는 아침이라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어요. 어머님한테 오늘 남편이 쉬는 날이니까 이따가 남편이랑 같이 아침 드시러 가시라고 말을 했지만 어머님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죠. 그저 저한테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밥도 안 챙겨 먹이고 지 입만 입이라며 천하의 몹쓸 며느리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안방에서 늦잠을 자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듣자마자 거실로 뛰어나왔고 어머님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아침밥 차려준 적이 있어?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컵라면 먹고 학교 갔는데 왜 죄 없는 며느리를 붙잡고 그래? 남편 말에 어머님은 자기가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 그랬다며 옛날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가롭게 아침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웃긴 건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서 일을 해보신 적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최소한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도 배고프시면 같이 식사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제 반찬 접시 위에 있는 비엔나 소세지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저 소세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소세지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였어. 상상이 가시나요? 며느리 출근 준비하다가 급하게 소세지 몇 개 구워서 밥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CM이랑 남편한테는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몰래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물 흘리며 울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진짜 무슨 사람 성격이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어머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세지도 못 사 먹였다고 했지만 그 말에 저희 남편이 또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나랑 기억이 달라? 내가 초등학교 때 냉장고에 있는 소세지 먹었다고 엄마가 내 뺨 때렸잖아.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소세지는 입에도 안 돼.
남편이 하는 말에 어머님도 말문이 막혔는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아침밥 먹다가 봉변만 당했어요. 아무튼 아침부터 소란을 겪느라 출근 시간이 다 되었고 이러다 지각할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가방 챙겨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머님이 저를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지금 어디 가냐고 당장 아침밥상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저 지금 출근해야 돼요. 오늘 남편 쉬는 날이니까 이따가 같이 맛있는 걸로 챙겨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모는 여자가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가냐면서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없는 거 아니고 여자치고는 키가 큰 편이라 어디 가서 험한 꼴 당하고 산 적은 없거든요. 어머님이 제 멱살을 잡으려고 뻗는 손을 힘으로 뿌리쳤더니 며느리가 시애미를 공격한다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죠.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저한테 자기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출근부터 하라며 오늘 안에 집에서 쫓아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사실 두 사람만 놔두고 나가는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간 진짜로 회사에 늦을 것 같아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어머님과 남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와 보니 정말로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고 시모가 쓰던 옷방도 다시 예전처럼 싹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은 어딜 가셨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오전 내내 어머님이랑 싸우고 짐을 전부 빼서 다시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왔답니다. 그 집에 아직 상수도 공사가 안 끝나서 물도 안 나오는데 어쩔 셈으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참다가는 병이 날 것 같다 하네요. 사실 저도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라서 내심 어머님이 사라지신 것이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어떻게 살던 상관 안 할 거야. 우리도 자식으로서 이 정도 참았으면 할 만큼 했어. 당신 잘못 아니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원래 가족이라는 건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묵은 감정을 풀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는 법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도저히 그게 안 되시는 분이세요. 남편은 엄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릴 지경인데 하필 또 낳아주신 부모라서 안 보고 살 수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놀랐던 건 남편이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길거리 노점상에서 장난감을 보고 어머님께 사달라 졸랐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큰 번화가였는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남편 뺨을 때렸답니다. 남편 나이가 6살, 7살 하던 시절이었는데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대요. 저희 남편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저랑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남편 말대로 비엔나 소세지도 남편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머님한테 뺨을 맞은 뒤로 소세지는 쳐다도 안 보고 대신에 제가 완전 애들 입맛이라서 저먹으려고 사다 놨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그냥 고기나 생선을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어머님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남들과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치매나 선망 증세가 아닐까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해 본 적도 있지만 시어머니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하더라고요. 항상 남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웃었다 울었다. 막말하는 습관 때문에 자식들이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안 그래도 얼굴도 자주 안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더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일로 남편도 시어머니를 완전 포기했고 저도 학을 뗄 정도로 질렸습니다. 주위 사람들 자기 가족들까지 그렇게 못살게 굴면 평생 외롭게 사실 수밖에 없죠. 저희는 정말 자식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